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명선으로 보는 행운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운명학을 연구하면서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도 깊은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었지만 손금, 수상학이라고 하죠. 얼굴, 관상학이라고 하죠. 또 심상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또 목소리, 성상학이라고도 해요. 저는 목소리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는 약 어느 정도고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요즘엔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되게 잘 맞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러면 사기꾼 목소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되게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작은 지식들이라고 해야겠다. 작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 지식이 모이면 지혜가 생길 것 같고요. 지혜가 모여서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상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 외에 직업과 관련된 운명선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에 1000냥 중에 눈이 900냥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눈만큼이나 또 우리 신체 부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손일 것 같아요. 손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하기는 우리 신체 어느 부분인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베트남의 다낭에 가면 바나일에 이런 조각물이 있어요. 이 손 하나로 세계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생명선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지능선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감정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감정선이 세 선이 중심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명선이 여기서부터 쫙 곧게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게 돼요. 이 운명선은 사실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 중심선만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 운명선의 여부에 따라 그 운명의 흐름이 다르다는 걸 저는 실제 경험하였고,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운명선이 없었어요. 30대의 운명선이 제 스스로 생긴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제가 30대부터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던 운명선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지그재그로 찌글찌글하게 생겨가더라고요. 저는 30대 때부터 이미 꿈의 문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운명학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내 손에 생긴 이 운명선이 어떤 역할을 해줬길래 이렇게 운명을 변화시켰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손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금을 보았고요. 그 중에서 25년 공직자를 지내온 사람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운명선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직선은 어떻게 그을까요? 이렇게 운명선이 직선으로 움직인 걸 보았습니다. 교수들 손도 대부분 이렇게 한 줄로 쭉 곧게 뻗어나간 걸 볼 수 있었어요. 생명선, 지능선, 여기 감정선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운명선이 이 25년 공직자의 손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표준적인 인생 진로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손바닥 아래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 말씀 잘 듣고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온 그런 성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관공서 같이 안정된 조직 사회에 어울리는
그런 선들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공무원 30년 또는 군인 30년 또는 교수 3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운명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운명선이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선, 이렇게 생명선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우고 갈게요. 이번에는 운명선이 이 생명선과 이분은 생명선이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나중에 생명선에 대해서 또 해드릴게요. 생명선도 이렇게 된 분이 있고 이렇게 된 분도 있고 이 정도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생명선이 이분 같은 경우 이중선인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운명선이 생명선과 맞물려서 이렇게 최대한 생명선에 가깝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도 그런 경우에 속하기는 해요. 운명선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 가운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생명선에 가깝게 여기서 맞물려서 갔거든요. 이렇게 가는 분들은 게다가 손목 바로 위에서 시작되는 분들은 어린 나이부터 인생의 무게를 아주 고민 많이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팔이도 해봤다고 하고요. 소년소녀 가장처럼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 용돈벌이를 직접 해야 되는 여기서부터 아주 시작점 여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깊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분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쫙 올라갔을 경우에 그렇게 공직에서 성공한 손을 보았고요. 자, 35년 스님의 손을 또 찍어왔습니다. 스님의 손은 우리 생명선이 약간 굉장히 굴곡지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항상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산속에서 오래 살면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아서 아주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산속에서의 아픔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글지글한 생명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명선 좀 한번 보세요. 운명선이 여기 보이나요? 없죠? 여기 잠깐 그것도 다 찢어지면서 이분이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었을까요? 직업을 계속 안정되게 가졌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님의 월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조계종 스님들인 경우에는. 근데 그나마도 조계종이 아니고 천태종, 태고종 이런 경우에는 직급을 갖지 않는 이상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은 이때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스님의 손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스님의 손금에서 아니고 새롭게 이 부분이 월구거든요. 이 부분이 금성구라고 해요. 그 구에 대한 건 손금에 있어서의 구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운명선이 월구에서 시작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월구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그려져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월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런 운명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월구에서 운명선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기 M자 손금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죠? 이 얘기가 가시죠? 그런 손금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는 35년 주부의 손을 보았어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생기다 말았어요. 이쪽은 아예 없어요.
요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또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정직한 요런 손 모양을 가졌어요. 아주 착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운명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분은 그리고 여기 지능선이 여기까지 오다가 갑자기 또 새 선이 생겨서 확 꺾이죠. 이런 경우도 다른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 운명선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운명선이 없을 경우에는 35년 주부 9단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자, 또 하나 이분의 손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요걸로 볼게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월구, 이 부분이 금성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금성구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금성구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 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든 금성구에서 올라가는 운명선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금성구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는요.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이 강한 사람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말아 올려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느낌.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손목부터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금성구에 가까운 곳에서 손목부터 올라간다. 이러면 부모님 재산을 사업을 물려받기도 하고요. 아무튼 가족에게서 더 애정을 많이 느끼는 그런 타입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살 여중생의 소인이에요.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치는 아이였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명선이 발달돼 있어요. 피아노를 오래 쳐서 그랬는지 그런데 손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러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져서 갔어요. 운명선이. 그럼 어디서부터 간 거예요? 월구에서부터 가죠. 이게 바로 그 피아노 치던 아이, 월구에서부터 창의력이 발달된 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월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명선이 휘어져 가니 조금 더 노력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고 가야겠다. 만약에 요 분이 토성구인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운명선이 이렇게 월구에서 발달해서 저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죠? 근데 요게 가운데 부분 있죠. 토성구예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 요렇게 직선으로 그냥 뻗어나간다면 이런 경우는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직업적이고 사업적 활동이 좀 더 왕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빠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선이 되겠죠. 토성구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운명선은. 해외에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이가 40대이신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체질이 안 맞아서 택시 운전수를 하고 계시대요. 어쩌다가 택시를 타서 제가 이런 손금 찍어도 되냐고 했어요. 손금이 워낙 특이하시더라고요. 여기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가 금성구, 월구인데 월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운명선도 거의 보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해서 늦게 시작한 운명선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조금 있다 말다 하는 정도요. 이런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했다가도 실패하거나 독신이거나 그죠? 원래 독신이거나 돌싱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내 직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직업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분의 손금이었어요. 근데 택시 운전수 아저씨에게서 기사님에게서 이걸 발견하고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요렇게 요 시점 있죠. 손바닥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게 자기 운명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심선쯤에 시작했다면 이분은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4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이제 택시 운전수로 그래도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에 속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하나, 감정선에서 아예 끊어진 선도 있어요. 아예 이 감정선 있잖아요. 요게 아예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는 이 감정선이 지나가는 나이대를 우리는 55세 정도로 보거든요. 이분 손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55세. 이렇게 감정선에서 끊어지거나 감정선을 조금 지나 끊어지는 경우에 감정선이 장애선으로 오히려 작용이 돼요. 쭉 가면 내선이 되는 거죠. 내선이. 근데 여기선 장애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끊어졌다면. 그럴 경우에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타고나서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30살쯤에 운명선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명선이 쫙 길게 이어져 있는데 운명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선이 하나 생겼을 때마다 제 손에 새로운 선이 나타나고 또 한꺼번에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짧은 선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하나로 합체됐을 때 예를 들어 논술학원을 개원한다던가 또 문학인으로서 큰 상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되는 걸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손금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 절대 감이 떨어질 때 되어서 썩은 감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양손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 글씨를 열심히 써보세요. 그거를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법구경을 이렇게 손으로 사경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성경책을 사경하기도 해요. 모든 좋은 경전들을 사경하면 오른손이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운명선이 생기더라. 전 이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끊임없이 글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재현의 시 행복이란 시를 낭송해 드리려고 해요. 행복, 강재현. 가진 것 전부를 주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반을 주고 난 후 나머지 반을 채울 때보다 전부를 주고 난 후 텅 빈 가슴 가득 그대를 담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판화가 박윤규 선생님이 이런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